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사를 봐도 관련된 내용들은 많은데 법적으로 분석한 건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배달 앱에 있는 배달비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달비가 비싸서 배달 앱으로 포장 주문을 선택하고 가게로 갔다고 합니다. 음식이 아직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메뉴판을 보니까 배달앱에 써져 있는 가격보다 1,000원에서 2,000원씩 쌌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린기를 배달 앱으로 보면 19,000원인데 매장에서 주문하면 17,000원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배달비 아끼려고 포장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00원을 더 내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더 양이 많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글을 쓴 사람이 내가 매장에서 포장 주문을 하면 양이 더 적냐니까 거기에는 또 대답을 못했다고 하네요. 이런 음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22년 11월에 음식값을 조사해봤더니 평균적으로 10% 정도 메뉴 가격이 높았다고 합니다. 신배님, 이 음식 가격을 왜 배달앱에선 더 비싸게 이렇게 해놓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 배달 수수료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배달비 중에서 이 점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배달 수수료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점주가 부담을 하게 되면 점주 입장에서는 앱으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매장에서 주문하는 경우보다 낮은 가격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결국은 앱에서 주문할 경우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아니,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거는 오케이, 이윤을 따져야 되는 사장이니까요. 근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음식 가격에도 이 배달비가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점주가 부담해야 되는 배달 수수료를 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느냐, 이런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이 배달비가 너무 비싸지면 주문을 안 하게 돼요. 배달비가 낮은 곳에 주문을 하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있어서 점주 입장에서 배달비를 인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앱에서 주문하는 메뉴 가격을 인상을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사연처럼 이렇게 앱으로 포장 주문을 했는데도 매장보다 가격이 높은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배달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배달 앱에서는 더 비싸게 판다. 여기까지 이해는 어떻게라도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 좀 싫긴 하지만요. 그리고 배달 앱상에서는 배달 음식 가격이랑 포장 음식 가격이랑 구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다.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음식 가격을 이 배달 수수료 때문에 올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매장 음식 가격보다 더 높다라고 한다면, 이거 소비자한테 이 음식 가격에 배달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배달 앱상에서 보면은 배달비라고 명확하게 써진 그 금액이 있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 배달료가 싸네 라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메뉴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그렇긴 하죠. 네, 우리 소비자보호법상으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 정보, 배달비가 메뉴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일부라도 이런 정보들은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죠.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공론화가 되거나 규제 당국에서 개입을 하거나 한 사례는 없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긴 합니다. 정확하게 처벌 규정이 있거나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서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한국소비자원에도 요 관련된 이 신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처리됐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정작용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애덤이 또 한 건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이 사람들이 배달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 배달 앱에서 엄청나게 깎아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점에서도 자기들 메뉴 가격을 깎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메뉴 가격이 배달료가 포함돼서 올라갔던 게 다시 떨어지는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제가 오늘 질문을 드렸던 것들은 이 소상공인들 힘들다 이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 다 힘들잖아요. 그리고 배달 앱을 사용하면 어쩔 수 없이 수수료가 나가는 거, 이게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점, 우리 모두가 시장 경제인으로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주문을 할 때 그 앞에다가 음식 가격에는 배달비가 포함될 수 있음, 요렇게만 적어놨어도 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워서, 혹시 이런 부분이 소비자를 속이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속이는 거 아닌가, 그걸 이제 소비자 기만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면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규제 당국에서 살펴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데에는 이 신뢰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는 알려주시는 게 신뢰 자본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